안녕하세요. 2023년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그저께부터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배추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추가 아마 먼저 일찍 심으신 분들은 배추가 아마 이 정도로 자랐을 겁니다. 이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금방 모종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예, 지금 배추가 좀 증발이 심한데요. 여긴 참고로 제 복분자 농장입니다. 복분자 농장에 자가 소비용 텃밭 개념으로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대략 한 7, 80폭이 될 것 같습니다. 배추가. 여기 무도 있고요. 매년 제가 농사 짓는 방법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있으면 성장 상태가, 자람새가 이렇게 보면 사실 뭐 배추, 이걸 무슨 배추 농사 짓다고 하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먼저 물주기 설명드리기 전에 부연 설명드리면, 요 배추 포기 사이에 한 포기는 이번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솎아 먹을 겁니다. 그러면 한 포기가 없다고 가늠하면 한 뼘, 두 뼘, 그러면 대략 한 45cm 이상 간격은 둡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심은 이유는 솎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심었다는 걸 먼저 전제로 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있는 배추는 다 솎아 먹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그재그로 배추를 키우게 되고요. 저는 원래 직파를 합니다. 직파를 하는데 금년대에는 원캉 뜨겁고 고온이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뜨거워서. 그 당시에 손으로 만져보니까 완전히 온돌방의 굴장 같은 정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파를 실패하면서 급하게 모종판에 한 판 부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아주 애기야한 한 요 정도 수준 되는 거를 제가 모종을 했습니다. 왜냐면 주말에 이게 물을 못 주면 얘가 마르거든요. 이틀 동안 이 농장을 비워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급하게 모종을 하고, 아주 어린 거지만 모종을 하고 제가 출타를 했었는데, 갔다 오니까 역시나 얘가 완전히 시들었다가 다시 소생했습니다. 거의 뭐 완전히 죽기일보 직전에 마침 제가 물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상태 이 상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물주기에 대해 한번 설명드려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추는요, 잘 키우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주기. 둘째, 병충해 방제. 셋째, 비료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물주기에 대해서 기초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포트에서 자란 이런 모종을, 아직도 이렇게 모종 상태가 안 좋네요. 예, 모종을 이제 심게 됩니다. 모종을 심고 뭐 이틀, 3일 간격으로 자꾸 비가 와주면 사실 물을 안 줘도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 한 번 안 주고 이만큼 키운 집도 있는 건, 그건 결국은 비가 와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심었다고 가정했을 때, 요게 심겼을 때, 지금 모종을 키우는 상태에서는 매일 한 번씩 물을 줘야지 얘가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밑에 이게 상토 부분이 마르고, 또 잎에서 수분을 빨아당겨서 정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물기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상태의 모종을 심고 물을 주지 않게 되면 역시나 땅 속에서도 이게 마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뿌리들이 더 성장을 해가지고 흙 속으로 좀 뿌리가 뻗고해서 흙에 있는 수분을 빨아당기기 시작하면 물 주는 횟수를 3, 4일 또 4, 5일 점점 조정해줘도 된다. 어떤 집은 모종해놓고 4일, 5일 만에 가봤더니 절반 죽더라 라는 댓글도 제가 봤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뿌리가 흙 속에 박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 있는 상토 안에 있는 흙을 다, 흙 속에 있는 물을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시드는 거거든요. 죽지 못해 사는 경우도 있고 죽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비가 오면 다행인데 최근에 며칠간 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그렇게 날씨가 좋다가 참 비가 많이 오다가 막상 9월 초부터 8월 말 9월 초부터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물주기 하지 않은 밭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전제해 드리고, 자, 이제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그 배추 물주기는 아침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아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추는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이제 정산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산작용 과정을 통해서 물을 땡기는 과정에 같이 삼투압 현상으로 뭐가 올라오냐 하면 뿌리 부분에서 흡수한 비료분이 이렇게 잎으로 올라옵니다. 잎으로. 그게 저녁에도 활동을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햇빛이 있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동안에 그런 정산작용이 이루어지고 야간에는 뿌리의 활동이 중단합니다. 그런 삼투압 현상이라는 이제 정산작용이 중단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물론 뭐 바쁘다 보니까 안 주는 것보다 저녁에 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아침에 줘야지. 그 뿌리 활동이 중단되는 저녁에 매일 물을 주게 되면 어쩌다 한두 번 주는 건 괜찮지만은 매일 저녁마다 물을 주게 되면 뿌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장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주는 거는 아침 이왕이면 오전이 좋다. 아침이면 안 되더라도 한 10시 전후 오전에 좋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한낮에 물을 주게 되면 기공이 갑자기 열리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물을 주면 잠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닐 부분에 젖게 되고 묻게 되고 해서 이렇게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침에 주는 게 좋고요.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비 오듯이 주는 경우에는 이게 스프링클러를 동시에 다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 물 주는 시간은 아침이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 드리고요. 자, 이제 물의 원리라는 데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모든 그 식물은 이 배추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 배추가 성장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 비료, 그리고 햇빛입니다. 이제 그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그 물, H2O죠. 화학기호로 H2O, 물과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즉 CO2 두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즉 이산화탄소와 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햇빛이 필요합니다. 즉 광합성이죠. 이 광합성 할 때 또 필요한 게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그 질소 N, 화학교로 N이죠. 그리고 마그네슘 Mg, 마그네슘 이렇게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5가지 요소는 C, H, O, N, Mg 이 5가지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즉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럼 다리 같은 즉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배추는 90% 이상이 물입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물은 늘 필요하고 모종할 때부터 시작해서 물은 필요하고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냐 파종 후 한 50일 그 모종 후에 약 한 35일 전후 그러면 배추가 이제 결구를 하려고 꽃처럼 예쁘게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걸 결구한다 그러는데요. 그 시기는 진짜로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고요. 자, 그러면 물을 얼만큼 많이 주면 되느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밭마다 차이가 납니다. 밭의 특성이 식양토냐 사양토냐 그리고 아니면 마사토가 섞여가지고 물 빠짐이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에 따라서 또 그리고 두둑의 높이가 높나 낮나 넓나 이 차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는 두둑을 좀 이렇게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 빠짐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둑의 형태나 흙의 그 형태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밭의 특성은 자기가 자기 몸을 알듯이 농장 주인이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3일 한 번씩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재배 시기에 따라서 초기하고 후기에 따라서 물에 먹는 양이 다릅니다. 이 잎을 통해서 물이 정산되는 그 양에 따라서 물이 부족한 만큼 물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물 주는 시기는 내가 또 얼마큼 줬느냐 충분히 줬느냐 적게 줬느냐에 따라서 2, 3일에 한 번 아니면 4, 5일에 한 번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이것은 본인들이 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물 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복분자 농장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한망은 사실은 이렇게
그 점적 호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점적 호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물 주는 방법은 점적 호수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아예 호수로 위로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처럼 이렇게 어릴 때는 이렇게 물 조리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줄 때 이제 물비료 요소를 살짝 섞어서 주시면서 비료와 같이 곁들여 주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 상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뿌리 발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물을 줄 때 미생물을 조금 섞어서 저는 물을 줍니다. 미생물을 섞어서. 그러면 뿌리 발육이 좀 좋아지라고. 왜냐면 이게 제가 출발이 좀 늦습니다. 제가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요, 조금 빨리 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한 발짝 빨리 가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 큰 것을 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른 분들보다 좀 늦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봐도 아이고 이걸 배추라고 하느냐, 자기 거와 비교하면 그렇거든요. 참고로 배추 모종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좋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9월 10일 날쯤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근 구미에서 질문하신 분인데요. 이제 모종은 좀 빨리 하시면 이렇게 빨리 크고요, 좀 늦게 하시면 좀 늦게 크는데, 특히 배추는 이게 시원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생육 저온은 20도씨 전후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울 때 하면 병이 많고, 또 너무 늦게 모종을 하게 되면 알찬 배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드리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정식을 했으면 좋겠다. 8월 25일에서 9월 5일 정도, 제 경북 상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애기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요만큼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그 모종 일수에 포함됐기 때문에 금방 따라 붙을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어릴 때 보면요, 그 애들도 그렇죠. 1월생하고 12월생은 진짜 형 동생처럼 차이 나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친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육 후기하면 다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물 줄 때 중요한 것은요, 되도록이면 좀 그 깨끗한 물을 주는 게 좋다. 오염된 것 그런 거 좀 피하고요. 그리고 또 수돗물과 지하수 어떤 것이 좋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그건 큰 차이 없습니다. 수돗물 주셔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너무 과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과습하면 뿌리에 장애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물 주는 그 시기는 땅을 만져봤을 때 좀 너무 건조하다 하기 전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렇게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물 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시 출근 전 농장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물을 주면서 물 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물 주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어쨌든 갈증을 나기 전에, 그래서 식물과의 대화가 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애완견 키울 때 그 강아지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듯이 늘 밭에 와서 어디 아픈 곳이 없느냐, 어디 벌레님들이 먹은 것이 없느냐. 요즘 요 시기에는 벼룩이벌레 이렇게 빵꾸 뽕뽕 난 거 있죠. 요거 벼룩이벌레 빵꾸 낸 겁니다. 이렇게 벼룩이벌레 이런 게 먹은 것이 없느냐. 그리고 청벌레, 흔히 이제 청벌레라고 하는 것은 뭐 파밤나방, 배추 흰나비, 뭐 배추 좀나방 이런 것을 유충을 보통 청벌레라고 하는데요. 이런 청벌레가 먹은 것이 없느냐, 아니면 달팽이가 먹은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렇게 식물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어디 아픈 곳 없나, 밤새 잘 자랐나, 아이고 어제보다 많이 자랐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시면서 너 좀 목이 마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목 마르기 전에, 내일쯤 목 마르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좀 많이 먹었네요. 이런 경우는 달팽이가 먹었을 수가 있습니다. 달팽이를 이렇게 좀 무식하게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달팽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달팽이가 먹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쪽에 달팽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옆집인데 좀 풀이 많습니다. 옆밭에 지금 아마 인근에 달팽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제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물 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제 비료를 주고 이렇게 흙을 살짝 덮어놨는데요. 제가 저거 한번 파보겠습니다.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요소가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다 녹았습니다. 이게 이 토양 자체 수분도 있고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비료가 빨리 녹도록 비료를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물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토양 자체 수분이 있기 때문에 녹는다. 그러면 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생물이 활동해서 이게 이온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배추가 뿌리가 성장해서 여기까지 닿으면서 이제 뿌리에 있는 여기 있는 그 비료분을 뽑아 먹고 성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걸음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토양이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비료를 주고 이렇게 물을 살짝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댓글에 대한 답글로 저렇게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